안녕하십니까. 최중명의 차이나 리포트입니다. 하이난다오는 중국 광동성 서남부의 레이저우 반도 남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타이완을 제외하면 중국에서 가장 큰 섬입니다. 많은 소수민족들이 거주하는 곳으로 이족과 мя오족은 현 자치를 하기도 합니다. 기원전 한나라 무제는 하이난다오에 주야부와 단월부를, 송나라 신종은 치웅저우를 설치했습니다. 따라서 하이난다오의 약칭을 치웅이라 합니다. 청나라 시대에는 충야다오라 했습니다. 중화민국 시기에는 도를 폐지하고 광동성에 속했다가 신중국 성립 후 1988년에 이르러 하이난성이 됩니다. 하이난성의 수도는 섬 북쪽의 하이코우입니다. 남쪽 산야는 아름다운 아열대 해안으로 세계인들의 피서지로도 각광받고 있습니다. 광동 선전에서 하이난다오 하이코우까지 가기 위해서 무려 17시간 동안 버스를 탔습니다. 오전 12시경에 출발한 버스가 하이난다오 앞바다를 건너 하이코우에 도착한 시간이 다음날 새벽 5시였습니다. 정말 긴 여행입니다. 하이코우에서 잠시 눈을 붙인 후에 원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버스를 타고 똥자오 해변을 찾았습니다. 똥자오로 가는 버스는 중간에 칭난항에서 배로 갈아탄 뒤 이동합니다. 버스와 물건을 가득 실은 화물차들이 차례로 배에 오르면 배는 서서히 출발합니다. 배가 육지에 닿으면 버스는 다시 똥자오의 야자수 해변을 향해 달립니다. 버스가 도착한 곳은 야자수 나무가 잘 뻗은 예린 해변에 조성된 리조트 입구입니다. 낙원이 따로 없다고 할 정도로 멋진 아열대 해변 모래사장에 키가 큰 야자수 나무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잔잔한 예린만 바다 위로는 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푸른 파도가 넘실거리고 금빛 모래가 보드랍게 깔린 해변입니다. 나무에 걸린 그물에서는 한 아이가 여유롭게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해변에는 나무 의자도 곳곳에 있어 거기 누워 한잠 푹 자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워서 야자수 열매를 바라보니 색깔이 좀 이상합니다. 그 빛깔이 연두색이 아니라 거의 노란 금빛을 띠고 있습니다. 진예즈라고 불리는 야자수 열매입니다. 풍부한 수분으로 늘 촉촉하게 나무를 적셔주고 있기에 생긴 빛깔이라니 참 독특합니다. 야자수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고 파도 소리도 넘실댑니다. 그렇게 파도의 노래 가득하면서도 한적한 해변에 누우니 만사가 귀찮아집니다. 이대로 하루 종일 책이나 보면서 잠이나 실컷 자면 좋겠다 싶습니다. 해변에는 별장 호텔들이 많습니다. 예린 시엔징이라는 이름의 마을이 참 예쁘게 꾸며져 있습니다. 나무로 지은 방갈로들이 포근한 분위기에서 쉬었다 가라고 유혹하는 듯합니다. 이곳은 중국 근현대사에서 유명한 송씨 자매의 아버지인 숭자수가 태어난 고향입니다. 비록 그는 하이난다오를 떠나 육지에서 큰 돈을 번 상인이었지만 순원의 부인이 된 숭칭링을 비롯한 그의 자녀들의 고향은 바로 이곳 원창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헌데 가까이 가서 보니 조각상 아래에 예샹 황호우라고 적혀 있습니다. 야자수의 고향이 배출한 황후라는 뜻입니다. 가운데 서 있는 황후는 송칭링으로 순원의 부인이고 왼편에 서 있는 숭메이링은 중화민국의 총통인 짱제스의 부인입니다. 또 한 명은 바로 신중국의 국가주석을 역임한 류샤오치의 세 번째 부인인 시에페이였습니다. 황제시대였다면 황후를 배출한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이곳이 비록 중국의 남방 아열대 외딴 섬 중에서도 동쪽의 변방 마을이지만 국모의 고향이라 부를만합니다. 선착장에서 버스를 탄 채 다시 배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배에서 한 여자아이가 귀엽게 웃으며 아는 체를 합니다. 가지고 다니던 한국 문양 책갈피를 하나 줬습니다. 아이의 부모가 고맙다며 자신들의 트럭에 태워주겠다고 합니다. 귀여운 아이와 그 부모가 집으로 초대해 저녁을 대접하고 싶다 했는데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원창에서 다시 숑하이로 가서 하루를 묵을 생각입니다. 버스를 타고 마치 제주도의 도로를 달리는 기분으로 2시간을 더 가면 숑하이 시내로 접어듭니다. 한 호텔에 들어가서 방을 잡았는데 여권을 보더니 한국 사람이라고 반가워합니다. 그래서 무심코 내가 이 호텔에 처음 온 한국 사람이냐고 했더니 한 달 전에 한국 사람 몇 명이 이곳에서 묵었다고 합니다. 중국 방방곡곡을 여행하면서 이곳처럼 도저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올 곳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곳에도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다녀가는 걸 보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숑하이에서 버스를 타고 산야 터미널에 내렸습니다. 미리 예약해둔 호텔로 가려고 해변 도로를 따라 15분 정도 갔습니다. 바다가 보이자마자 눈이 부실 정도로 환상적인 아열대 해안이 펼쳐지는데 감탄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역시 휴양지로 조성된 해변이라 뭔가 다른 느낌입니다. 호텔에 체크인을 하고 방에 들어서니 깨끗함과 산뜻함이 너무도 반갑습니다. 중국 항공사가 운영하는 호텔로 숙박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급입니다. 어쨌든 하이난다오에서 여행 중에 휴가를 즐겨볼 셈입니다. 저녁을 먹어야 하는데 산야에서는 호텔이나 리조트에 묵으면서 저렴한 식당을 찾으려면 시내까지 한참을 나가야 합니다. 호텔 식당으로 가서 이참에 원창에서 먹지 못한 닭고기를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고민 끝에 중국 술인 하이코우 따취라는 술도 한 병 곁들였습니다. 주문한 닭고기의 닉네임인 바이짜는 하이난다오의 명물인 원창지를 칼로 벤 듯한 하얀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바이짠을 바이주와 함께 두니 정말 잘 어울립니다. 바이짜는 가장 맛있게 말랑말랑하고 부드러우며 신선한 육질 그대로를 살려 먹으면서 닭고기 국물에 익힌 밥과 함께 먹어야 맛있다는데 그렇게 해서 유래된 말이라고 합니다. 향을 내거나 없애기 위해 생강, 마늘, 식초, 설탕, 소금, 간장 등을 함께 넣고 불에 쪄서 요리하지만 무엇보다 원재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막 알을 낳으려 하는 어린 암탉이 그 맛으로는 최고라고 합니다. 다음날 호텔 뷔페 식당에서 아침을 먹고 호텔 내 풀장 앞에 잠시 앉았습니다. 야자수 나무가 수면에 비친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바다에서 해수욕을 하는 것도 좋지만 피서지 호텔에 꾸며진 이런 야외 풀장에서 노는 것도 나름대로 재미있을 듯 보입니다. 예쁘게 꾸며놓은 호텔 로비도 분위기가 편안합니다. 호텔 앞에는 예쁜 연꽃이 떠있는 호수가 하나 있습니다. 이 호수를 지나 바닷가로 가려면 도로를 하나 지나야 합니다. 차들이 빠르게 달리고 있어서 조심스레 길을 건넜습니다. 바닷가 산야만의 모래사장으로 나섰습니다. 날씨가 아주 쾌청합니다. 멋진 피서지입니다. 사시사철 푸른 파도가 일렁이는 해변인 산야만은 야자수 수풀이 끝도 없이 이어져 있어 예린 화랑이라 불립니다. 동쪽으로는 따뚱하이 해변이 이어지고 더 가면 야룽만이 있습니다. 구름과 하늘, 해변 모래와 파도가 정말로 일품입니다. 신선한 바닷바람과 파도 소리를 따라 해변을 산책하는 사람들도 여유롭습니다. 모자를 쓰고 가방을 들고 바람에 흩날리는 치마를 입은 한 아가씨는 한가로이 해변을 거닐고 있습니다. 모래사장에는 파도에 쓸려온 조개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 엄마가 조개를 주어서 아이에게 건네주기도 합니다. 바다 한가운데에는 튜브를 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멀리서 아침부터 무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원한 파도에 이끌리듯 바다 쪽으로 점점 들어가 봅니다. 모래사장에서는 잠자리 한 마리가 날아다니다가 휙 달아납니다. 물이 깊지 않아 20여 미터를 들어가도 겨우 무릎에 찰 정도로 얕습니다. 점점 찰랑찰랑 허벅지까지 물이 차오르지만 차갑지는 않습니다. 바닷속에 들어가 해안 쪽을 바라보니 야자수 나무들이 정말 길게 뻗어 있는 모습입니다. 다시 호텔로 들어가 체크아웃을 하고 사촌 동생 가족들을 만나러 야롱만으로 옮겼습니다. 사흘 동안 동생 가족과 여름 휴가를 함께 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따뚱하이를 지나 야롱만까지 버스를 타면 1시간 30분 정도 걸립니다. 세계적인 특급 호텔들이 다 몰려있는 야롱만에 이르면 그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체크인을 하고 사촌 동생 가족과 만났습니다. 바로 닭고기 정식으로 점심을 먹었는데 호텔 시설도 최상급이고 호텔 내 식당과 각종 시설도 거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 가족이 편안하고 즐겁게 여름 휴가를 즐기는데 그리 부담스럽지 않아 보입니다. 제주도 특급 호텔보다 결코 비싸지 않은 가격입니다. 바닷가도 한적합니다. 아이들이 놀기에 모래사장도 좋고 바닷물은 따뜻하고 깊지도 않습니다. 헌데 아이들이 놀기에는 바다보다 호텔의 야외 풀장이 더 재미난가 봅니다. 야자수 나무가 군데군데 서 있는 야외 풀장으로 조카들이 뛰어듭니다. 고무 튜브를 하나씩 걸치고 물속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물장구를 치면서 마음껏 물속에서 놀기 시작합니다. 물속에 들어가 누가 오래 참는지 내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오래 참지 못하고 금방 나오자 사촌 동생이 아이들을 위해 시범을 보입니다. 아빠가 물속에서 너무 오래 나오지 않으니까 무서운지 아이는 울기도 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오래 있을지 숫자를 세기도 합니다. 아이들의 아빠는 무려 1분 가까이 물속에서 오롯이 잠수를 합니다. 아이들은 대단하다며 환호성을 지릅니다.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는 아빠의 모습이 정말 보기 좋습니다. 저녁에는 해산물 요리를 먹으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호텔까지 차가 와서 픽업을 해줍니다. 20여 분 거리에 있는 한 야외 식당에 도착해 수조에 있는 물고기와 조개, 소라, 새우 등 몇 가지 요리를 주문했습니다. 처음에는 중국의 향료가 처음 중국에 온 아이들에게 맞지 않으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모두 맛있게 잘 먹어서 다행입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곳이라 그런지 이미 세계인의 입맛을 터득한 듯 보입니다. 하이난다오 산야만과 야롱만 호텔에서 며칠 동안 너무 즐거운 휴가를 보냈습니다. 마음껏 쉬면서 시간이 좀 늦게 가면 좋겠다는 생각만 하고 지냈습니다. 아무리 봐도 질리지 않는 아열대 해안의 멋진 모래사장과 조카들의 해맑은 물놀이를 보면서 그렇게 화려한 휴가를 보냈습니다. 하이난다오 야룽만 특급 호텔에서 지내는 동안 재미있는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아이들이 다 잠든 사이 호텔 로비에서 맥주를 한잔하고 있는데 가수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피아노 반주에 맞춰 필리핀계 3명의 아가씨들이 아열대 해변 호텔의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무슨 노래인지는 모르겠지만 낭만적인 리듬에 흥겨운 가락입니다. 흥이 났던지 갑자기 한 엄마와 아이가 함께 로비로 나와 정겹게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남녀노소 모두가 춤추는 것을 즐깁니다. 남들 앞에서 부끄러워하거나 낯가림을 하지도 않습니다. 로비에 앉은 사람들은 즐겁게 춤추는 것을 지켜봅니다. 마지막으로 아마추어 여가수들이 북유럽 가수 아바의 댄싱 퀸이란 노래를 부릅니다.
귀에 익숙한 선율에다가 어두운 로비, 낮은 조명의 분위기가 더욱 낭만적으로 변합니다. 야자수 그림자 속에 앉아 맥주를 마시며 이국적인 향취를 안주 삼아 더욱 기분이 좋아집니다. 갑자기 호텔 앞마당에서 시끄러운 행사가 진행됩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소수민족들의 민속 무용인 대나무 장대춤, 주간우입니다. 일명 뱀부 댄스라고도 합니다. 이 춤은 중국 소수민족 중에서도 특히 이족들이 즐겨 춘다고 합니다. 장대를 잡고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그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춤을 춥니다. 양쪽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딱딱 잘 맞춰서 움직여야 합니다. 더구나 발 동작도 그렇지만 움직이면서 손 동작까지 합니다. 제대로 맞추지 않으면 금방 대나무에 부닥칠 듯합니다. 그냥 아랫바닥에서만 대나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위쪽으로 갑자기 휙 솟아오르기도 합니다. 서로가 리듬에 맞춰 약속된 동작들을 잘 해야 하는데 소수민족 복장을 한 사람들이 잘도 합니다. 춤 시범을 보인 다음 이번에는 일반인들이 함께 이 대나무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소수민족들이 시범을 보이고 손도 잡아주며 함께 즐깁니다. 박자를 제대로 못 맞추니 연신 발이 걸립니다. 한 5걸음 정도 뛰면 되는 단순한 동작이지만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양손으로 잡은 대나무 2개를 양옆으로 움직이면 그 사이로 생기는 공간에 발을 딛고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소수민족 아가씨들이 일부러 동작을 천천히 하는데도 틀리는 사람은 매번 틀립니다. 구령을 붙여주는 한 총각은 사람들이 발을 제대로 못 맞추자 우스운가 봅니다. 흥겨운 리듬에 따라 사람들이 대나무 춤을 신나게 함께 춥니다. 대나무 춤이 끝나고 노래 공연이 이어집니다. 옛날 팝송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여가수 3명이 나와 무대 위에서 조용하면서도 호소력 넘치는 노래인 Don't Cry For Me Argentina를 부릅니다. 이어 한 남자가 건반을 두드리며 Take Me Home Country Road를 열창합니다. 사람들이 무대 앞 광장으로 나오더니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서양인, 동양인 구분 없이 서로 기분 좋게 마음껏 즐기고 있습니다. 춤은 호텔 캘리포니아 노래에 맞춰 계속됩니다. 서양 남자와 동양 여자가 멋지게 춤을 추는데 낯설거나 어색하지 않고 아주 잘 어울려 보입니다. 선입견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상한 눈초리를 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공연은 한 유명 기업이 비즈니스 파트너들을 초청한 행사로 진행 중인 것입니다. 중국에서 자주 느끼는 거지만 중국 사람들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도 공개된 장소에서 이렇게 어울려 춤을 춥니다. 누구든지 편안하고 즐겁게 한데 어울려 밤바다 파도소리와 함께 즐기는 이러한 모습이야말로 마음 편한 휴가의 전형 아닐까 싶습니다. 이 남방의 섬에서 푹 쉬었다가 갑니다. 다시 기차를 타고 대륙으로 올라가는 것이 힘에 겨워 공항으로 갔습니다. 대륙 한복판 후난성 창사로 갈 것입니다. 사촌동생 가족들을 환송하고 아름다운 산야 펑황공항에서 5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글도 쓰고 한국 컵라면도 먹으면서 이 아열대 해안에 다시 올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화려했던 휴가에 꿀맛 같은 시간을 계속 회상합니다. 오늘의 차이나 리포트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